안녕하세요. 오늘도 연애 꿀팁 알려드리는 리빙 월드입니다. 그래요. 오늘은 또 무엇을 알려드릴까 고민을 해봤는데, 오늘은 그 썸 붕괴가 일어나는 그 최대 원인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연애를 하려면 먼저 그 썸을 타야 되잖아요. 저는 그 썸이라는 게 뭘까 고민을 해봤는데 아마도 something happen 뭐 그런 게 아닐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어적 의미로는 그러니까 무슨 일이 그러니까 연애를 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뭔가 something happen 뭔가가 팍 하고 이 어떤 그 이게 둘만의 특별한 어떤 무언가가 이제 일어나야 된다는 게 스파크가 팍 하고 터지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대체로 그 일단 외모를 그 예쁘게 꾸미고 나가면 이제 남자분들은 멋있게 꾸미고 나가면 그런 이 선남 선녀들이 만나면 만나는 것 자체로서 이게 어떤 그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를 잘 꾸미고 나갔어. 예. 그런데 그래서 썸을 탔어. 예. 문제는 썸 붕괴죠. 이 썸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썸을 탔다가 상대방이 거부하든 내가 거부하든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이게 좀 너무 아쉬운 진짜 너무 아쉬운 일이죠. 이게 그 썸 붕괴만큼 상실감을 가져다 주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거기서 그냥 와르르 하고 무너져 버리는 거니까 사실 그것도 마음이 아프죠. 연애를 했다가 이별하는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 뭔가 둘이 미묘한 그 감정이 생겨서 어떤 썸의 기류를 탔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제 여러 이유로 인해서 이제 관계가 끝나버리는 어떤 그런 거죠. 너무 마음이 그 상실감으로 인해서 낙심이 막 찾아오는데 그러니까 이 썸을 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인데 썸을 타는 것도 힘든데 그거를 유지하는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뭔가 이렇게 관계를 더 발전시켜서 연인 관계가 된다라는 거 쉬운 게 아니죠. 그러려면 어쨌든 썸 붕괴를 막아야 되는데 사실 이 썸 붕괴만 막아도 자연스럽게 썸에서 연애로 이제 발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경험상 제가 썸 붕괴를 일으켰었던 예, 그리고 또 상대방이 썸 붕괴를 일으켜서 내가 썸을 거부하게 되는 어떤 그런 좀 경험적인 일들로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썸 붕괴의 가장 최대 큰 원인은 속도입니다. 속도. 예, 속도 조절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는 더 마음이 가는 사람이 썸 붕괴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마음이 급하니까. 예,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죠. 빨리빨리 뭔가 이렇게 진행이 돼서 내 남자로, 내 여자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마음의 여유가 없고 그냥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속도 조절을 못한 거예요. 예. 마치 썸이라고 하는 것은 운전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고속도로가 있고 국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안전지역에서는 뭐 30km 제한이 걸려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속도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상대방이 원하는 속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도를 조절을 못 해버리면은 이게 이제 바로 썸 붕괴가 그냥 바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썸 단계에서는 아주 진짜 굉장히 디테일한 거 하나만으로도 이제 관계가 깨져버리거든요. 왜냐면은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책임질 필요도 없고 책임감이 전혀 결여되어 있는 뭐 아무것도 사실 남이죠. 남남이죠. 예.
그러면 속도 조절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감정 표현이죠. 감정 표현. 이제 보자마자 너무 내 스타일이고 내 타입이고 내 이상형이야. 그러면은 이제 만나자마자 막 어떤 분들은 막 사랑한다, 막 좋아한다, 막 이런 표현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사실 상대방이 그런 걸 좋아하면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상대방이 이제 언제 봤다고 좋아한다고 말하는 거지? 막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의미 이게 바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아, 이 사람은 아무나 이제 만나서 바로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아무한테나 막 고백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또 생각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감정 표현이 갑자기 막 확 가버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연락 같은 경우도 이제 카톡이나 문자, 전화, 연락, 뭐 비디오 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번은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너무 마음에 드는 제 타입의 분을 만나서 연락을 했는데, 제가 연락으로 감정 표현을 너무 많이 한 거야. 그러니까 실수한 거죠. 저도 이제 너무 오랜만에 이제 만났고, 예, 오랜만에 그런 이상형을 만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또 진행을 하고 싶고, 또 실제로 어떤 그 사람들은 지루한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막 느린 거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빨리빨리 팍팍팍팍팍 치고 나가기를 오히려 기다리다가, 예, 이제 막 지쳐가지고 그냥 썸 붕괴 시켜버리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남자, 그런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냐면 여자라고 해서 다 그런 것도 아니고 남자라고 해서 다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성향에 따라서. 그래서 예전에 제 아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진짜 그 일만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우연히 소개팅을 했는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 형은 이제 여자가 너무 오랜만에 만났던 상황이었던 거고, 오랜만이 아니라 거의 뭐 예, 처음과 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밥 먹고 차 마시고 영화 보고 이것만 계속 한 거야. 예, 데이트만 계속 한 거죠.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3개월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뭐냐면 그 3개월 동안에 그 어떤 스킨십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는 막 답답해 미치는 거죠. 진도를 좀 어느 정도 나가야 되는데 밥 먹고 차 마시고 영화 보고 데이트하고 좋죠. 너무 순수하고. 근데 상대방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스킨십 진도를 나가길 원하는데, 아, 이 형이 너무 이제 부끄러움이 많은 스타일이고 너무 오랜만에 이제 거의 처음 여자를 만나다시피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도 안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그걸 조언을 해줬죠. 형님, 오늘도 만나러 가실 건데 오늘 만나서 뽀뽀도 안 하면 분명히 바로 헤어지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되게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이 형이 용기가 이제 나지도 않았고 스킨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해본 적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날도 이제 밥만 먹고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고 데이트하고 들어온 거야. 아니나 다를까 여자 쪽에서 이제 헤어지자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3개월 동안 스킨십을 전혀 안 한다라는 거는 이런 느낌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여자로서의 어떤 매력이 없나?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속이 답답한 것도 있죠. 답답하고 짜증나고, 아, 이 남자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이 남자 보기에 그렇게 성적인 매력이 없나? 이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킨십 같은 것도 너무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돼도 문제가 되는 거고, 너무 느리게 진행이 돼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케바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또 이번에 또 남자분들이 막 속도를 느리게 가고 싶어 하는 남자분들이 있고, 어떤 여자분들은 좀 빨리 막 만나자마자 막 스킨십 막 쭉쭉쭉쭉 예, 바로 막 진행하길 원하는 여자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성향을 사실 좀 파악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의 성향을 어떻게 좀 파악할 수 있냐면은 그 사람의 속도, 어떤 연애 진도 속도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면 대체로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는 만났던 장소를 생각하면 조금 감이 와요. 예를 들어서 뭐 도서관이나 뭐 커피숍이나 뭐 이런 데서 만났다. 뭐 공부하는 데서 만났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좀 느릴 수가 있어요. 예. 이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람마다 또 다르니까 또 하여튼 계속 상황을 보면서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 너무 피곤하다 뭐 그런 것까지 해야 되냐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연애라고 하는 거, 썸이라고 하는 거, 관계라고 하는 거는 특별한 관계잖아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맺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 사람도 나를 배워야 되고 나도 그 사람을 배워야 돼요. 그러려면 계속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공부해야 하고 연구해야 되고 그 사람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속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락 같은 것도 이제 카톡이나 문자 막 이런 것도 딱 보냈을 때 바로 답이 와. 그러면 아 이 사람은 바로바로 답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왔다 갔다 티키타카를 이렇게 탁탁 하면 돼요. 이렇게 딱딱 바로바로 그냥 바로바로 연락하시면 돼요. 그런데 상대방이 뭐 연락을 했는데 뭐 한 3분 있다 온다, 5분 있다 온다, 30분, 1시간, 2시간, 뭐 심지어 막 하루 지나서 며칠 지나서 온다. 그럼 똑같이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예. 대체로는 그 사람이 하는 대로 해주는 게 제일 이상적이에요. 예.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대체로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다. 예.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속도 조절.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속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맞춰주셔야 돼요. 예. 물론 상대방이 나를 맞춰주면은 뭐 그것도 굉장히 좋죠. 근데 어쨌든 서로 맞춰가는 거니까 나도 상대방한테 맞추고 상대방도 나한테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속도 조절. 상대방이 좀 이렇게 빨리빨리 뭔가 빠른 속도가 빠른 어떤 그런 타입이다. 그럼 나도 속도 맞춰주면 되는 거죠. 예. 근데 속도가 느리다. 그럼 나도 느리게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썸 붕괴를 막는, 예, 혹은 썸에서 연애로 발전시키는 첫 번째 속도 조절이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또 제가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강의를 아무리 많이 듣고 많이 공부해도 실제 상황에 놓이면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거를 반복 작업을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뭐 또 차이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썸 붕괴도 겪어보고 이러면서 아 그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되고 이제 몸으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오해예요. 오해. 예. 썸 단계에서는 사실 오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오해의 소지 자체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오해가 안 생길 수는 없어요. 예.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주면은 사실 문제가 될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고 뭐 웬만한 거 그냥 넘어가 주고 아 그래 사람을 좀 더 만나봐야 이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을 만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예 애초부터 면접관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갖추고 내가 오늘 너를 면접 본다 이런 마음으로 뭐 소개팅이라든지 아니면 애초에 사람을 대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내가 원해서 다가갔다면 어쩔 수 없어요. 뭐 오해 소지를 없애야 돼. 근데 이 오해라는 거는 말 한마디에서도 비롯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말투를 쓰느냐, 말의 속도는 어떠냐, 또 말을 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오해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 조심스러워야죠. 그래서 썸 단계에서는 사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장난치는 말투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예. 괜히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예. 괜히 뭐 처음 만나서 처음 대화를 하는데 뭐 괜히 막 오버하는 말투라든지 그 장난치는 말투라든지 하여튼 이런 거는 아예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냥 오히려 사람을 처음 만났다. 우리가 이게 동성간에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 처음 만난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하면 안 되는지 우리가 감이 있어요. 예, 감이 있어요. 감이 와요. 그래서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저 이름 뭐고요? 아, 저 무슨 일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예, 반갑습니다. 네.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셔야 돼요. 괜히 막 이제 그 썸 탄다고 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다고 해가지고 오버하거나 막 괜히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게 오해를 만들어내냐면 행동이죠, 행동. 행동 하나하나. 그래서 막 괜히 막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 빨리 걷는다든지, 아니 너무 느리게 걷는다든지, 아니면은 괜히 막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한다든지, 막 이상한 행동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들이 있어요. 아직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괜히 오버하면서 그 사람을 막 이렇게 막 터치한다든지 만진다든지, 물론 이것도 케바케라서 상대방도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바로 스킨십을 하고 싶고 손을 잡고 싶고 포옹을 하고 싶고 막 그러면 문제될 건 없지만, 대체로 처음 만난 사이의 스킨십은 어 이제 조금 조심스럽죠, 아무래도. 예, 막 이런 행동들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자든 남자든 다 눈이 있어요. 예, 그래서 주변에 위험 요소가 있어도 알아서 잘 피해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내가 그 사람을 지켜주고 도와주고 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막 어깨나 손을 이렇게 자꾸 당긴다든지 막 이런 거 자체가 상대방한테 굉장한 불쾌감을 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처음 만났는데 눈빛에서부터 이미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면서 꿀이 막 떨어진다든지 막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사실 그런 행동들은 조금 오해 소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며칠 지나서 연락을 했는데 카톡 이제 푸사 같은 거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막 이런 걸 보면서 예를 들어서 나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을 좋아해. 근데 그 사람이 인스타그램을 봤더니 굉장히 개방적일 것 같은 사진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예. 막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막 남자가 팔로워가 너무 많은 거야. 예.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팔로워가 많아야 이 사람이 인기가 많은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팔로워가 없어야 이 사람이 바람을 안 피겠구나 이러면서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케바케인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썸 붕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막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오해 소지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미연에 최대한 방지하고 내가 감이 왔다. 이런 부분에서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오해하는 것 같다. 그럼 빨리 연락을 하셔야 돼요. 문자를 보내든지 전화를 하든지 해가지고 오해를 풀어줘야 돼요. 예.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게 또 해소가 돼요. 근데 이제 그것도 막 오해받아가지고 얘가 오해했구나. 어쩔 수 없지.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 저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해줘요. 예, 하나하나. 가끔 이런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 정도 마음으로 오해가 생겨서 나랑 썸 분 게 일으킬 것 같으면 아예 맞는 게 낫겠다. 이래서 아예 그냥 끝내버리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되긴 하죠. 다른 사람 찾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런 오해를 풀어주는 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관계에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연애를 할 때도 이런 일들은 진짜 무수히 일어납니다. 무한대로 일어나요. 계속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 그게 연애를 유지하는 어떤 방법이자 그게 연애예요. 그게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풀어주셔야 돼요. 하여튼 그런 느낌이 딱 왔다. 그럼 바로 그냥 문자 보내서 그게 아니라 이런 거다. 예. 그게 아니라 이런. 그리고 막 그런 느낌이 나서 그런 사진 다 지우면 돼요. 예, 지우고 그 사람이랑 헤어지면 그때 다시 또 올리면 되잖아요. 그런 걸 원하는
또 이제 남자분들 중에는 이 여자들의 몸매에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물론 여자분들 중에도 남자의 몸매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또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푸사나 인스타그램에 좀 그 여자분들이 자기 그 어떤 그 몸매 사진 같은 거를 올려주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케바케라서 오히려 대화 가운데 빨리 파악하는 게 좋아요. 내가 그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은 너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냐 좀 물어봐서 이제 맞춰줄 필요도 있죠. 물론 어떤 강사분들은 오히려 그런 거 물어보지 말아라. 괜히 내가 이제 얽매여가지고 오히려 막 그렇게 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오히려 괜히 그거 물어봐가지고 괜히 내가 막 주눅 들고 오히려 막 괜히 그거에 막 묶여가지고 막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를 다 초월해야죠. 예, 다 극복해야죠. 이미 그 위를 빨리 위로 올라가야죠. 뭐,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맞춰줄 거는 맞춰주고, 아닌 거는 뭐 그냥 내 스타일대로 그냥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분들이 강의하시는 이유는 애초에, 애초에 나를 원하는 사람을 만나서 빨리빨리 진도 나가라.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그러면 어쨌든 이제 물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으면 문제가 될 건 없어요. 내가 이제 10명 가운데 몇 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만날 사람이 없으면 또 내가 맞춰줘야죠. 예. 나의 선택의 폭을 계속 넓혀가야죠. 그러려면 내가 넓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예, 마음이 넓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예. 예, 하여튼 첫 번째는 속도 조절, 두 번째는 오해의 소지를 차단해라. 예, 이게 필요한 거다. 그래서 그거는 뭐 똑같은 이제 결이지만 상대방을 파악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어떤 성향을 가진 분인지 이걸 빨리 파악해가지고 오해 소지도 없애고 속도 조절도 적당하게 쭉쭉 이렇게 가는 게 좋죠. 마지막 세 번째는 썸 붕괴 이유가 명확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경우죠. 예.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싫어하는 거를 상대방이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거야. 예. 이게 파악이 된 거야. 그럼 바로 썸 붕괴죠. 예를 들어서 나는 담배 피는 사람을 싫어해. 예. 이거 너무 명확하죠. 근데 상대방이 담배를 펴. 그럼 그냥 막 썸 단계에서 끝이죠. 연애 단계에서는 좀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설켜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넘어갈 수 있고 상대방한테 잔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썸 단계에서는 그냥 바로 컷. 예, 끝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술 마시는 사람이 싫어. 예, 근데 상대방이 술을 마시는 사람이래. 그럼 바로 이제 끝나는 거죠. 예, 실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도 예, 너무 많죠. 예. 그리고 뭐 그 다음은 뭐 직업이죠. 나는 이런 직업은 너무 싫어.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직업이야. 끝. 예. 나는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해. 예. 그러면 이제 이미 돈 많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메이커 같은 거 굉장히 따집니다. 브랜드 이런 거. 그래서 이미 딱 그 사람이 입은 거, 들고 다니는 거 딱 보면 알아요. 예. 그래서 바로 이제 바로 컷. 나는 차 있는 사람이 좋아. 바로 컷. 예. 뭐 외모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그냥 애초부터 한 세 번까지만 만나자. 이런 마음을 품는 경우도 있어요. 예. 저도 그런 경우 있어요. 저도 이제 뭐,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좀 같이 밥 먹고, 이제 뭐 그냥 끝내야겠다. 그 밥만 먹고 끝내는 거죠.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상대방이라든지 내 자신이라든지 참을성이 없는 거예요. 예. 참을성이 너무 이제 결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인내심이 너무 없어가지고, 막 상대방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막 잘 참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자기가 참을성이 없는 건데 뭐. 그래서 우리는 대체로 그 마음의 여유와 인내심과 참을성을 사실 많이 기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폭이 점점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많은 사람을 이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거는 얼마만큼의 그 고정관념을 깨느냐인데 이거를 깨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막 여자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남자는 이래야 돼. 또 남성분들 가운데도 이런 게 있어요. 여자는 이래야 돼. 약간 이런 그 기준이 명확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을성이 없죠. 바로 이제 썸붕괴 일으키죠. 예. 근데 그 기준이 점점 허물어질수록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의 폭이 점점 넓어진다라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래요. 좀 마무리하자면 썸붕괴를 막는, 그리고 썸에서 연애로 발전시키는 어떤 세 가지 요소. 첫 번째는 뭐였어요? 속도 조절. 예, 상대방이 원하는 속도에 맞춰줘라. 예, 빨리빨리 진행하길 원한다. 나도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상대방이 느린 걸 원한다. 느리게 가는 거예요. 예. 적당히 가길 원한다. 나도 적당히 가는 거예요. 예. 이거는 케바케여서 상대방을 빨리. 예. 두 번째는 오해 소지를 다 차단해버려라. 그거는 대화 가운데 빨리 상대방을 파악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어떤 스타일의, 어떤 타입의, 어떤 성향의 사람을 좋아하는지를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해 소지를 애초에 차단하는 게 좋아요. 예, 굳이 오해할 필요 없잖아요. 오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오해를 상대방이 했다면 빨리, 예, 빨리 설명을 해라. 설명을 하세요. 예, 설명을. 상대방이 나를 차단하기 전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건 이런 거다. 내가 그런 사진 올린 거.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시시콜콜하게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냥 그 쎄한 기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빨리, 예, 문자를 보내든 연락을 하든 그냥 설명해줘요. 그냥. 그러면은, 상대방은 그 자체가 고마운 거야. 예. 제가, 만났던 그 여자애 중에 눈치가 굉장히 빠른 애가 있었어요. 이제 세 남매 중에 둘째로 자랐는데, 그래서 그런지 눈치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그 애가 만났을 때 저한테 화를 좀 냈었는데, 물론 이제 잠깐 화내고 풀었어요, 또. 그런데 다음에 만날 때, 물론 저는 기분이 좀 나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티가 좀 났을 수도 있어요. 티를 안 냈지만 티가 났을 거야. 근데 걔가 딱 눈치를 챘더라고. 그래서 다음에 만나서는 만나자마자 바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렇게 이렇게 했고, 그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풀고, 이제 내가 대신 나 맛있는 햄버거 하나 사줘라. 제가 그랬어요. 예. 평소에 내 돈으로 사 먹지 않은 햄버거 있잖아요. 비싼 거, 10,000원 넘어가는 거. 그거 먹고 풀었어요. 예. 이렇게 여자친구한테 10,000원이나 넘는 걸 얻어먹냐, 막 이럴 수 있는데, 그게 훨씬 저렴하고 이익인 거예요. 예. 어, 한번 생각해봐요. 10,000원, 만몇천 원으로 상대방의 오해를 풀어줄 수 있다. 예, 이거는 훨씬 예, 굉장히, 예, 저렴하게 풀어준 거예요. 예. 생각해봐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 좋아하는 남자한테 햄버거 하나 사주고, 좀 비싼 햄버거, 만 몇천 원짜리 햄버거 하나 사주고 오해를 풀고 관계가 회복된다? 이거는, 예, 정말, 예, 쉽게 풀린 거예요. 예. 오해라는 거는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아요. 예. 그리고 사과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쉽게 받아주지 않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바로 아웃이에요. 예, 바로 아웃. 물론 이제 연애 굉장히 완전 처음 해보고 모태솔로이거나 나를 만나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나마 이제 얘라도 만나야 되니까, 이 사람이라도 만나야 되니까 그냥 참고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싸우면서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바로 아웃입니다. 바로 차단하고 그냥 끝내버려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아유, 죄송합니다. 예, 세 번째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애초에 그 이유들을 다 없애버리는 게 나아요. 술, 예, 끊어버리세요. 담배, 끊어버리세요. 예. 직업이나 경제적인 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외모는 내가 예쁘게 꾸미고 나가면 되고, 이제 참을성 같은 경우는 마음 넓히면 되는 거죠. 그래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속도 조절, 오해의 소지 애초에 잘라버리기, 오해 시켰으면은, 예, 설명해주기. 그 다음에 명확한 이유를 최대한, 예, 없애서 내가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세 가지 이어가셔서 썸 붕괴 막으시고, 그리고, 예, 연애로 꼭 썸을 발전시키셔서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